오늘 그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근데 요거는 그 조금, 제가 그 경제학 관련한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제가 그쪽 뭐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이게 오늘 좀 내용이 혹시 뭐 조금, 틀리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 저희가 이제 그거 이제 뭐 우리 토론을 많이 안 했었는데 그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너무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스테이블 코인은 우선은 요게 뭔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 일반적인 코인은 그 법정 화폐와 다르게 자체적인 이제 코인이니까 그걸 굳이 법정 화폐로 가치 환산을 하면 변동성이 있는, 그래서 뭐 이제 그 비트코인 시장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블록체인 상의 코인이기는 한데 변동성이 없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특정 법정화폐, 여기 법정화폐라고 하는 거는 일반 이제 그 화폐들을 그 국가에서 어, 국가에서 만든 화폐들을 말하고, 어, 일반적으로는 이제 달러에 많이 고정을 시키죠. 그래서 그 코인의 가치를 달러에 주로 고정을 시킨 코인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왼쪽이 이제 그 블록체인 상의, 여기는 뭐 비트코인이라고 있지만 블록체인 상의 코인이고, 그 제일 오른쪽이 이제 달러 법정화폐라고 하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운데 정확히 좀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그 사이에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사실은 블록체인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되게 좀 그 존재 자체가 좀 이상한 거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요거는 어, 사실은 가짜 탈중앙화 코인이라고까지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 오라클이라는 개념 혹시 아시나요? 네네.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제 블록체인 세계는 블록체인만의 독립된 세계예요. 그래서 외부의 요인에 상관없이 블록체인 안에서 안정적인 어떤 금융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블록체인 세계가 있는데 외부의 무언가 정보에 연동이 되면 요건 사실은 그 블록체인만의 독립된 세계, 그리고 그 탈중앙화돼서 여기에 독자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씩 깨진다고 보는 차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었는데 특정 시간에 뭐 동작을 하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넣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블록체인 세계지만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외부에 어디에서 받아와서 그거를 동작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건 벌써 외부 세계의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그거를 컨트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 변수의 가능성이 생기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잘 돌아가면 이 오라클 기술은 유용하고 뭐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누가 악의적으로 거기다가 잘못된 시간을 심어가지고 보낸다든가 하면은 이 블록체인 이 메커니즘은 자기네들이 잘 돌아가고 있음에도 이 오라클 때문에 망가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라클이라는 거는 편의성 때문에 이런 게 존재하긴 하지만 오라클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게 블록체인 어떤 철학에 맞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보면은 이거는 그 달러에 정확히 가치가 고정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 오라클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냥 외부의 어떤 미국이라는 어떤 그
화폐의 가치에 그 정확히 계속 항상 실시간 연동을 시키는, 말하자면 여기 제가 썼는데 오라클의 사실 끝판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항상 외부 요인만 중요한. 이제 좀 그러한 의미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렇게 보면은 이게 블록체인상의 코인이라고 하지만 가짜 탈중앙화다. 전혀 탈중앙화가 아니고 오히려 완벽한 중앙화라고 볼 수 있죠. 그 미국 정부에서 만드는 화폐에 계속 연동을 시키는, 네, 이제 그런 어떤 존재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스테이블 코인이랑, 저는 그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 쪽에 이제 와서 일을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지? 그 달러랑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블록체인 코인이 왜 필요하지? 그냥 달러를 쓰면 되지. 이게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마 많이 쓰이는 이유가 결국은 이 법정화폐 세계와 이 블록체인 세계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블록체인 살려고만 해도 벌써 그 스텝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잖아요. 어렵고. 근데 이 블록체인 어떤 세계 안에 이 달러와 같은 이런 어떤, 말 그대로 그 현실 세계와 천국의 사이의 연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을 샀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돌렸다가 하는 거가 이제 어떤 자신의 자신의 코인들을 굳이 법정화폐로 환전을 하지 않더라도 가치를 좀 보존할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블록체인 안에서는 더 간단할 테니까 이 수수료도 법정화폐로 막 전환하고 하는 것보다는 싸겠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수수료나 이제 디지털적인 사용의 차원, 그 용이성의 차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법정 화폐 담보형. 그러니까 이제 이 담보 스타일로 이 담보를 어떻게 이제 잡느냐로 이제 나누는 건데, 당연히 우리 내가 만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에 맞출게라고 이제 말을 한다면 그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다가 원할 때 너네한테 주면 얘네는 나한테 확실하게 1달러를 줄 수 있는 게 이 보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쓰니까. 그 담보를 어떤 식으로 잡을 거냐 하는 걸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법정화폐 담보형인데, 이거는 이제 제일 단순한 거죠. 그 스테이블 코인만큼 발행사가 법정화폐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데 1,000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달러라고 하면 내가 1,00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화폐 담보형 같은 경우는 그 준비금을 그만큼 갖고 있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법정화폐 담보형의 이제 예시를 아래에 썼는데, 이제 시총 1위, 2위, 3위가 모두 법정화폐 담보형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총 1위는 이제 테더코인인데, 여기는 사실 말이 제일 많아요. 사실 뒤에서도 요즘 나온 뉴스가 이제 테더 관련 뉴스인데, 여기가 뭔가 되게 이렇게 뭔가 캥기는 게 많은지, 너네 정말 그만큼의 법정화폐를 확보하고 있어? 라고 이제 정보 공개를 요구하거든요. 미국 정부나. 근데 여기서는 뭔가 자꾸 미꾸라지처럼 피해 나가고, 주요 정보를 좀 비공개하고, 근데 우리는 다 준비돼 있다라고 이제 말만 하고. 그래서 이 테더 쪽은 이 사회적으로 많은 의구심을 받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물론 우린 안전하고 다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총 2위가 USD 코인인데, 여기는 똑같이 이제 법정화폐 담보형인데, 그 미국 정부와 제일 친화적입니다. 제도에 제일 친화적이고 아주 말도 잘 듣고 정보 공개 딱딱딱 하고, 이래서 이게 오히려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는 제일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BUSD라는 이제 코인인데, 이거는 바이낸스 거래소 엄청 유명한 거래소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인데, 여기도 뭐 이 정보 공개에 따른 안정성 측면에서는 뭐 요 1위 위하는 테더와 USD 코인 사이 정도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 담보형입니다. 원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은 그만큼 그 1코인을 발행해주면 내가 1달러를 갖고 있어야 언제든지 이게 반환도 가능해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달러를 담보로 갖고 있는 대신에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비율을 이제 고정을 한 다음에 그 비율만큼 담보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달러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담보로 확보하면은 암호화폐가 망하면은 이게 그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얘네가 어느 정도의 그 룸을 확보를 한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여기 예시가 있는데, 이제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이 당연히 크니까 이제 1달러처럼 딱 맞게 담보를 취하는 게 아니라 과담보 형식을 취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1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1달러의 가치인데 1달러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1.6달러의 만큼의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딱 이렇게 요거 말 그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1달러, 1.6달러의 이더리움을 확보한다라고 하면은 50% 만약에 넘게 막 떨어지거나 막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위험하게 되겠죠. 이게 그 위험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이코인이란 게 이제 이 암호화폐 담보형인데, 시총 왜 12위라고 했지? 4위인데. 예. 네, 이거 좀 잘못 12위? 네. 과담보. 제가 순위를 과 측정한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이제 일정량의 이더리움을 담보로 삼는 암호화폐 담보형 코인이고요. 당연히 이더리움이 오르면 문제가 없죠. 이더리움이 오르면은 그만큼 이제 뭐 문제가 없는데, 만약 이게 떨어지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떤 그 장치를 설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담보된 이더리움의 가치가, 담보로 갖고 있는 이더리움의 가치가 다이보다 이제 낮아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에 자동적으로 8개 컨트랙트를 짜놨대요. 그래서 최소한 그 떨어지기 전에 최소한 확보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좀 해놨다고 하고, 근데 만약 뭐 이것도 순식간에 떨어지면 잘 동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무너질 경우에는 또 두 번째 그 장치가 있는데, MKR, 이거 메이커라고 메이커. 부르는데, 네, 메이커 토큰을 생성을 하고 이 토큰이 이더리움 대신에 그 부족한 부분을 대신 보상해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요게 이제 두 번째였고, 이제 세 번째는 자체 알고리즘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담보를 이더리움이나 어떤 법정화폐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수요가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이러면은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더 발행을 해서 공급을 맞춰서 다운시킨다든가 수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법정화폐나 암호화폐 패깅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존을 함으로 안정성이 제일 불확실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알고리즘이 사실 완벽하면은 안정성이 제일 좋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상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저희 이제 테라 사건도 있었고, 이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그 위험한지가 경험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으로 조절하는 거를 안정성이 제일 떨어진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말했다시피 이 테라, 얼마 전에 그 사건이 벌어진 테라가 이 자체 알고리즘형인데, 여기는 이제 테라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루나라는 일반 암호화폐를 같이 만들었고, 테라에 따라서 이제 테라의 가치가 그 변동함에 따라서 루나 코인의 이제
공급을 더 하자든가 루나 코인을 태운다든가 적정량을 이제 루나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조절하면서 이 테라의 가치를 맞추기 때문에 테라가 이제 날아갔을 때 루나도 같이 날아갔죠. 아예 둘 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가 더 2배로 심했는데 루나까지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제 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알고리즘형 그 타입입니다. 이 세 번째. 최근에 소식이 제가 업데이트를 안 돼서 지금 어떤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8월 15일에 이제 기준으로 이제 권대영 대표는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가 이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를 했나 봐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국내 미국 할 거 없이 지금 소송이 제기된 상태고 이 SEC가 SEC가 어디지? 미국 이게 거래 잠시만요. 뭐였더라? 증권거래위원회? 네, 잠시만 좀 그래도 정확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네, 맞아요. 증권거래위원회. 이제 여기가 이제 암호화폐나 여러 가지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니까 미국 정부 차원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권도영의 증권법 위반 혐의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미러 프로토콜 그 이제 위법성을 결국에 처벌을 하려면은 알고리즘이 저희는 혁신으로 만들었는데 실패했어요. 이거는 위법에 약간 애매한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위법성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미러 프로토콜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블록체인 이제 일을 시작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서 이런 게 왜 필요하나 뭐 생각했다고 들었는데 역시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안목이 진짜 없는 게 스테이블 코인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6월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장이 그 한화로 13조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캡처한 거 보면은 2022년 이제 뭐 6월인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212조 시장으로 거의 뭐 20배 가까이 성장을 했죠. 다른 암호화폐들은 뭐 망하고 뭐하고 뭐 이러는 동안에 스테이블 코인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4개 코인 그러니까 제 1등 위에 보이죠. 초록색 테더 그다음에 USD 코인, BUSD 이렇게 법정화폐 담보형 3개 코인하고 그 아래 이제 다이라고 하는 그 암호화폐 담보형 코인이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한 이유를 그냥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중간 단계로 많이 쓰니까 이거 자체 암호화폐가 성장을 하면서 같이 성장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테라 사건 이전에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망하는 순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암호화폐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암호화폐에서 이제 더 안전한 자산으로 당연히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달러로 바꾸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아질 때도 그 스테이블 코인은 성장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다만 얼마 전에 이제 테라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충격을 받았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래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좀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이제 지급 준비율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저도 조금 모르는 게 많아서 그냥 저희 원래 이제 저희가 스터디잖아요. 그러니까 스터디 같은 느낌으로. 네. 지급 준비율은 고객이 맡긴 돈을
은행이 언제든지 다시 내줄 수 있도록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자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예금을 100을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 대한민국의 지급준비율은 지금 7%라고 돼 있죠. 그 은행이 예금을 100을 받으면 7만큼은 어디 딴 데다 쓰면 안 되고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좀 찾을 그 이제 그 현금화 하려고 한다고 하거나 필요할 때 적절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이제 지급준비율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만 들으면은 뭐 좀 이렇게 합리적이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급준비율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조금 다른 어떤 그 파워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화폐를 100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은 화폐를 발행을 하면 사람들이 막 100을 나눠서 가져다가 쓰겠죠. 쓰는데 이제 만약에 화폐 발행을 100 한 만큼 사람들이 A 은행에 예금을 100을 한다고 치면은 지급 준비율이 여기서는 지금 10%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만큼을 너네는 못 쓰고 꼭 구비를 해놔야 돼라고 하면은 지급 준비금을 10을 잡고 나머지 90만 운용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 90을 전량 대출을 해서 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 90의 돈이 예를 들어 이제 다른 은행에 간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은행은 90만큼을 받겠죠. 그러고 거기 은행도 동일한 지급준비금만 비율만큼 10%를 9를 떼고 나머지 81만 이제 또 대출이 가능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이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준비율 때문에. 근데 요거를 계산해 보면 첫 번째 줄 화폐 한국은행이 발행한 거는 오른쪽 합계에서 보다시피 그냥 100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금에 보면 각 은행이 그 확보하는 돈은 100이 아니라 A은행이 100, B은행이 90, 81. 이래서 요거를 쭉 다 더해보면 10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도 A은행은 10, 9, 8.1 이렇게 10분의 1씩 가기 때문에 이 은행들이 구비한 지급준비금도 100이 되고요. 대출에서 쓰이는 돈도 900이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은행은 화폐를 100만 발행해서 유통을 시켰는데 시중에서 쓰이는 돈은 지금 거의 뭐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급준비율이라는 거는 실제 화폐 발행량보다 훨씬 많은 통화량을 유통하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것이 이 지급준비율 제도라는 거에 이제 좀 효과인데,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그 시총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여기 보시면은 이 문제가 있었어요. 계속 그 안정적으로 유지가 조금 되다가 5월 10일 이때가 아마 테라 사건이었던 것 같죠. 그때 이제 테더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제 마우스가 안 보이죠? 요 아래 보면은 2.5 해서 있는 게 이제 그 5월을 뜻하는데 그 5월에 이렇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조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로 그냥 고정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도 이 굉장한 그 차익을 보려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크게 많이 떨어진 걸로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이 테더가 1달러 아래로 떨어져서 거의 한 달까지 그 6월 10일인 여기 표시된 데까지 계속 낮아져 있잖아요. 이때까지도 회복이 안 됐었습니다. 거의. 이러니까 사람들이 한 달 동안에 엄청나게 불안감을 느끼고 이 한 달 만에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에 이르는 돈이 사람들이 다 빼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뭐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다시 뭐 자리를 잡은 모양새인데 이때 테더에 대해서 되게 많은 문제가 그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이 많이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지급 준비율은 요 2번 질문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또 요거를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정말 그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이 맞아? 라는 생각이 오히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탈중앙화가 아니라 완전히 중앙화된 성격인데 그렇다고 제도권이 좋아하냐? 정말 싫어하죠. 미국 정부나 거긴 데서는 이거 규제도 제대로 안 받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위험만 많이 야기시키고 이래서 이 탈중앙이라는 것과도 거리가 멀고 제도권과도 거리가 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해오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우리는 안정적이다. 그 달러에 패깅돼 있으니까 라고 홍보를 하지만 암호화폐만큼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 테라가 그 가능성을 이미 보여준 상태거든요.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논란의 되게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일반 금융 그리고 그 일반 금융 아닌 디파이 이런 여기에 이거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그라운드엑스에서 일할 때 이제 암호화폐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억셉될 수 있을까? 실제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거나 뭐 거래소에 등재가 되고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가격이라는 게 또 형성이 되잖아요. 뭐 일종의 환율인데 그랬을 경우에 뭐 암호화폐가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에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를 거가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들고 거예요? 있어야죠. 들고 있어요. 전혀 안 쓸 거죠. 한 네. 푼도 안 쓸 거죠. 네. 그 만약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미래에 떨어질 게 너무 뻔히 보여.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풀매도. 풀 매도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안 갖고 있거나 두 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투자하려는 사람은 갖고 있는 거고 미래가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은 갖고 있는 거고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은 그냥 팔고 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데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사실상 뭐 투자나 뭐 그런 목표로밖에 쓰이지 않죠. 그래서 가격이 안정적인 어떤 형태의 게 돼야 이제 이게 실제로 이걸 사람들이 뭐 결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 암호화폐가 등장하게 된 거는 결제 용도로 쓰이게끔 하고자 한 목표가 컸잖아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들 이거는 지금 뭐 화폐라고 말은 하지만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화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거 뭐 교환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 목적으로 에셋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실제로 우리가 화폐 역할로 하게 하고 결제 수단으로 쓰게 하고 하려면 가치를 법정 화폐로 패깅을 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이상적인 형태의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달러가 없고 위안화도 없고 원화도 없고 이 암호화폐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뭐 그냥 이 커피 한 잔에 뭐 1비트코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린 이미 법정 화폐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환율을 계산하에 가면서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결제에 사용되게 하려면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오늘 교님이 말씀해 주셨던 세 가지 중에 그럼 어떤 형태가 가장 이상적일까 생각하면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법정 화폐를 담보로 잡는 거. 왜냐면은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 말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이랑도 같잖아요. 근데 법정 화폐는 최종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종이에는 어떤 가치도 없지만 이걸로만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정부가 이 돈의 어떤 마지막 가는 길에 정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 탈중앙화 됐다고 하면 이거를 뭐 실제로 쓰게 할 거면 결국에 누군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믿음이 그냥 '믿음만으로 될 거다.'라고 했던 게 되게 1세대 비트코인의 어떤 이상이었고 사실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이제 모두가 동의하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거를 어쨌거나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쓰이게 하려면 뭐 중간에 탈중앙화가 아닌 걸 넣어서라도 쓰게 하고 뭐 미래에 뭐 더 좋은 게 발견되거나 개발이 되면 뭐 가면 된다라는 쪽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하는 게 되게 훨씬 낫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뭐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같은 걸 통해서 간편 결제 이런 거 할 때 내 통장 연결해서 바로 이제 뽑아 가지고 하게끔 결제가 되잖아요. 사실 그게 뭐 말이 우리가 원화로 그냥 똑같이 생각하지만 그 이름이 되게 달라요. 네이버 페이 포인트 뭐 카카오 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고 그게 사실상 디지털화된 형태의 법정 화폐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그냥 당연히 이쪽에서 받은 쪽에서도 만 원으로 만 포인트 가져온 만 원으로 결제해 주는 거고 그게 그냥 누구든지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망해 버리면 거기에 돈을 넣어 놨던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그냥 편의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그런 거랑 거의 같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금을 할 때 거래소에 입금을 할 때 내가 뭐 KYC를 한 계좌를 만들고 이렇게 인증을 해서 뭐 여권 들고 사진 찍고 해서 돈을 바로 입금을 해서 그거를 살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데에서 그 KYC를 하고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얻고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어느 거래소나 보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쪽으로 안 하고 그냥 다 입금을 원화로 하는 형태의 시장이라 그렇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립토의 어떤 게이트가 되는 데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되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막 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데에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되게 컸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지원님 말씀은 네. 스테이블 코인의 그 의미는 그 사람들이 뭐 달러 대신에 요거를 이제 그 달러 형태로 그 달러 대신에 그 돈을 갖고 있는 것 자체로서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제로 결제를 하는데 돈이 아니라 만약 이 USDC를 쓴다든지 테더를 쓴다든지 해서 실제로 사용이 되어지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의의가 있다는 지금 그쵸. 얘기시죠? 일단은 지금은 뭐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을 하는 어떤 물품이 코인밖에 없는 건데 내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사거나 이더리움을 사거나 하는 데에만 거의 쓰이고 있지만 뭐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로 받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가게에서 뭐 USDT나 USDC를 내가 이용해서 뭐 아이스크림을 사 먹거나 옷을 살 수 있거나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비트코인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다면 USDT로도 가능한 거고 그게 사실상 우리가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죠,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뒤에 있는 기술이야 쪼끔은 다르겠지만. 네. 음. 네.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입장인데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크립토에 온보딩할 때 좀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뭔가 변동성이 너무 심한 이 상황에서 그래도 '이것부터 먼저 믿고 해 볼까?' 왜냐하면 이건 스테이블이라고 하니까. 네. 그런 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예전에 이런 걸 봤는데 "NFT는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NFT 자체도 가격이 계속 이렇게 변동이 되는데 코인 가격까지 변동이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진짜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걸 한화로 얼마로 샀는지, 원화로 얼마 샀는지, 달러로 얼마 샀는지 이걸 생각하는데
모든 게 다 변동성이 있으면 그게 힘드니까 아예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도록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막 예전에 본 것 같은데, 확실히 게이머 입장에서도 게임할 때 뭔가 에셋이 필요하다, 그게 NFT다 라고 했을 때 뭔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는 게 조금 더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은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록체인 그 암호화폐랑 이 법정화폐 사이에 정확히 위치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어서 그 사실은 일반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만큼 변동성이 없어서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달러는 해외 송금만 해도 다 이게 규제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어렵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상 USDC 송금 그냥 하면 딱 그 바로 되죠. 네. 상관없이 되니까 사실 너무나도 편하고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양쪽이 갖고 있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가교 역할을 진짜 얘네들이 잘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더 발전이 된다면 음, 그런 그리고 거는. 전에 그 크립토 회사랑 얘기한 적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대부분의 그 임금은 본인의 코인으로 주고,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정말 미니멈 생활비 정도는 USDC로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그냥 나가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뭐 월세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줄 수도 있겠다. 네, 네, 네. 업사이드는 남겨놓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 이제 그 운용사가 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인 것 같아요. 왜냐면 테라도 뭐 막 7위, 8위 이랬는데 망하니까 진짜 막 몇백 조? 막 이렇게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다 휴지 조각 되고. 근데 그거는 이제 테라가 알고리즘에 의한 뭐 그런 거라 저는 되게 공격에 취약했다고 보고, 뭐 당연히 다른 거는 안 그럴까 했을 때 당연히 다이는 조금 더 위험할 거고, 왜냐면 그 앵커 역할을 해주는 거 자체가 암호화폐니까 암호화폐가 폭락하는 때 어떤 그 패닉셀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USDT 같이 이제 현금 담보로 잡는 거는 저는 뭐 그 회사가 얼마나 뭐 투명하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USDT가 모르긴 몰라도 1조 넘게 나와 있는데 그 회사가 그럼 1조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쓰려고 막 가짜를 발행해 썼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갈 수 없고, 어쨌거나 1조가 그 회사 계정에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그 회사는 돈을 어떻게 벌지라고 했을 때 되게 돈 벌기 너무 쉬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 그냥 미국 국채가 만약에 뭐 5%라고 하면 95%만 국채를 사놓고 5%만큼을 그냥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망하진 않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으면 어쨌거나 내 돈은 그대로 있고 이 사람들한테 이자를 지급해줘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USDT 같은 경우는 1달러 받고 나중에 누가 1달러 가져오면 1달러 내주면 되는 거지 1.1달러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현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된 거예요. 맞아요. 이걸 가지고 막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 국채 그 마진 만큼 막 CMA 운영하는 거랑 똑같이 운영을 해도 이 회사 망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근데 만약 욕심을 부려서 은행처럼 내가 지급 준비율을 7%만 남기겠다 하고 93%를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 걔 말아 먹으면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냥 안정적인 형태로 내가 1년 뒤에 뭐 만약에 이자가 5%가 나와서 100만 원이 105만 원이 된다고 하면 5만 원 많지는 내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줘야 될 건 100만 원 의무밖에 없으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쓰기만 하면은 저 회사는 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만 운영을 하면은. 근데 당연히 인간이 탐욕이란 게 그렇지 않을 거를 이제 걱정하는 거겠죠. 근데 비슷하게 뭐 스타벅스도 우리나라에서 그 결제해가지고 쓰잖아요. 스타벅스 앱에서. 네네. 그 기결제액이 막 몇천억이래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포인트를 갖고 있고 그거를 결국에 이제 스타벅스에서 뭔가 다른 형태로 음료로 교환해 가게 되는데
그럼 내가 예치를 시켜놓은 게 뭐 10만 원이 있다고 치면은 나 같은 사람이 뭐 10,000명 있다고 치면은 10억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몇 천억이 있대요. 뭐 몇 조가 있다? 아무튼 뭐 그 조단 천억 단위에서 조 단위의 그 돈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게. 그렇네요. 네. 그 사람들이 결국에 환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몇십 퍼센트 이상 쓰지 않은 경우에 환불을 해 줘야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걸 결국 커피를 사 먹을 거기 때문에 아니면 뭐 케이크 같은 거 그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뭔가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걸 그냥 매출로 잡기도 하고 스타벅스는. 결국엔 매출 채권이니까 뭐 특별히 공격적 투자는 안 하겠죠. 신세계 그 스타벅스에선. 근데 그래서 저걸 만들 수만 있으면 저 회사를 무조건 돈을 버는 건데 막 사실 욕심만 안 부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욕심 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의의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규제를 적절히 받아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네. 달러 연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얘네들은 자유롭게 지금 좀 되어 있으니까 뭐 결국 제도권하고 연동을 시킨다는 거는 이제 규제를 강하게 받아야 된다, 약하게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교통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그래야지 이 테라 사건 같은 게 안 일어나니까. 네, 그러면 좀 더 이게 다 가다듬어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 기사를 봤는데 네, 요건데 이제 미국에서 이게 7월이네요.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그 기조로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테더가 한 달 동안이나 아까 한 달 동안이나 가격이 1달러로 회복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은 사실은 이 투자자들, 그리고 이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리스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테더는 항상 이제 우리는 잘 하고 있다, 잘 유지 중이다, 뭐 이렇게 뭐 주장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명쾌하게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래서 미국은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규제 강화 기조이고, 예시로 지금 미국의 뉴욕주 검찰이 테더 담보 일부가 달러가 아니라 막 기업 어음으로 얘네가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테더는 아니라고 했대요. 아니라고 했는데 또 밝혀진 거는 아니라고 해놓고 테더가 내부적으로 몰래 그 기업 어음의 비율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해결을 하고 내부 조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좀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지급준비금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사실 요거 때문에 제가 지급준비금을 좀 살펴보기 시작을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이제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자본과 유동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독기관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 이래서 지급준비금의 불투명성으로 비판을 받아온 테더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토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사실은 이제 지급준비율 얘기를 꺼낸 건데 제 생각에 은행은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아까처럼 우리나라가 7%라고 하면은 7만 남기고 93을 사업에 이용하는 거잖아요. 대출을 한다든지. 그쵸. 요 논리로 치면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 준비율이란 뭐 제도가 없고 지금 보니까 근데 그만큼 담보를 유지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지급 준비율이라는 얘기로 따지면 얘네는 100%의 지급 준비율을 요구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뭔가 놓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은행급의 규제로 이 테더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얘네는 100%로 다 확보를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보니까 그 확보를 하고 있는 형태가 기업 어음이나 이런 거면 안 되고, 좀 더 유동성이 있는 현금이나 채권식으로 현금에 가까운 유동성, 뭐 이걸로 바꾼다는 거는 이해가, 이제 그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뭐 이제 뭐 좀 그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뭐 한다고 하면 어떤 규제일지 뭐 기사에는 사실 안 나왔는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은행급의 규제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보험회사를 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도 실질적으로 보험으로 수익을 얻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받아서 보험금을 투자해서 얻는 이득으로 운영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험이 만약에 뭐 돈이 크게 안 되더라도 현금을 쭉 땡길 수가 있으면 그걸로 뭐 국채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회사인데, 뭐 그런 식의 규제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거기에서도 뭐 투자에 약간 규제가 있을 거거든요, 보험회사도.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해요, 저는. 네, 사실 은행급의 규제라고 하면은 좀 다른 게,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내가 줘야 될 이자보다 더 많이 받아서 그 차액으로 먹고 사는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은행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파산할 거 감안해가지고 빌려줄 땐 돈 또 더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테더가 그러면은 대출을 해준다고 이렇게 되면 그건 아닐 거니까 약간 그거보다는 보험에 가까운 어떤 규제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지급 준비라는 게 없어도 정말 말 그대로 100을 다 어디 짱 박아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네. 적당히 자기네들이 책정한 안정적인 어떤 선에서 나머지 돈은 어떻게 돌리겠죠. 솔직히 뭐 그쵸. 모르지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근데 그걸 이제 분명하게 최소한을 제도화시키는 게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 같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떤 일반 금융과 디파이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제도권과 이거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 그거가 이제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과 블록체인 사이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좀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금 전에 찾아봤는데 테더가 한국으로 돈으로 마켓캡이 93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93조인데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대예요. 그러면은 93조에 3%면은 2.7조거든요. 네. 가만히만 있어도 2.7조를 벌 수가 있는 회사거든요, 저 회사는. 아무것도 맞아요. 안 해도. 그냥 미국 돈 국채만 빠지마. 사가지고 들고만 있으면 돼.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저 회사 뭐 직원의 비용이나 이런 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거를, 그런 걸로 충분히 낼 수 있을 거잖아요. 2.7조면은 지금 NC소프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건데, 따지고 보면. NC소프트도 2조 뭐 그 정도일 거잖아요, 1년 매출이. 맞아요. 생각하면은, 굳이 저 회사에서, 물론 이제 조금 더 금리가 높아지니까 기업 어음은 미국 국채보단 당연히 이율이 높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당연히 우량 회사 걸 들고 있으면 더 그거를 극대화할 수는 있겠죠. 거의 안 망할 맥도날드 같은 회사 뭐 들고 있으면 더 좋긴 하겠죠. 그래서 약간 뭐 저 내부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꼭 저거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뭐 당연히 법이 있어서 까라 하면은 까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런 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회사에서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까지 공개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저게 공개된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만약에 저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커졌다. 그러면은 저라도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문제 없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막 좀 가격이 떨어지면 좋죠. 사면 되니까. 맞아요.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규제가 없는데 스스로 무언가의 양심에 뭔가 그럴 필요는 없죠. 모두가 이제 여기도 사업을 시작을 한 거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제 근데 이게 그 미국 정부나 이런 차원에서도 처음에는 아마 무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뭐 듣보잡이 뭐야, 뭐 달러에 맞춘다고 뭐 하는데. 근데 이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실제 사람들한테도 경제에 엄청난 파급력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제 생각에는 최소한 우선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는 거를 되게 지급 준비율 요거까지는 모르겠지만 너네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를 투명하게 해라는 거는 최소한 갈 것 같고 그리고 당연한 수순인데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각 비율은 너넨 어느 정도 돼야 돼라는 게 당연히 생기겠죠. 그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뭐 각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랑 딱 요 코인이 이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만약에 저게 이제 중국 정부에서 비슷한 고민을 한다면 저는 그냥 이 위안화를 만들어서 이제 저거 다 죽여버리고 이 위안화만 써라고 하고 이건 그냥 국영은행에서 1대1로 교환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도 많이 있는데 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만드는 암호화폐 있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각 정부가 만드는 암호화폐. 그래서 그거는 따로 준비는 못했는데 만약에 그냥 딱 생각에는 그게 나오면 엄청 네, 그거 나오면 누가 테더를 쓰겠어요. 그냥 그냥 평범.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걸 쓰지. 네. 근데 또 중국이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미국은 그래도 약간 민간의 어떤 그런 거를 최대한 수렴해가면서 가는 나라였었으니까 역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그 연방준비제도 또 은행들끼리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원래 네. 네.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생각해보면 그래서 약간 저것도 그냥 민간에서 올라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면서 약간 그런 걸 요구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예금자법 같은 게 있어서 은행에서 은행이 만약에 망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그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런 걸 하게 하면 당연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럼 저 운용사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지출하게 만드는 뭔가 이런 규제로 가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저 회사의 입장에서 약간 되게 심한 규제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스타벅스 같은 데는 규제 안 하고 저기만 규제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똑같은 본질적으로 건데, 네. 이게 다른가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똑같은 건데 사실은. 스팀 쿠팡페이. 머니 충전에 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게. 맞아요. 근데 스팀 머니는 언젠가 게임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거기엔 규제 안 한다? 그것도 이상하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부채일 뿐인 건데. 그리고 제 사적인 의견으로는 얘기 또 하다 보니까 그냥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게 그 공익에 더 좋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라 그래, 한국인이라. 중앙화되어 있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 마인드나 그 사업하는 사람 마인드는 전혀 아닌 건데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근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블록체인이 화폐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 또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생태계에서 쓰이는 코인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저 업체들 이용해서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엄청 파보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저거 진짜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이 정치 관련 그 담당자면
아니, 이걸 그쵸. 놔두기에는 시장이- 시장이 너무 커져버렸고, 200조면. 200조 시장이면은 진짜 큰 게 전 세계 게임 시장이 200조거든요. 음, 게임 다 팔리고 막 어쩌고 하는 게 200조인데, 진짜. 그 스테이블 코인 200조라는 건 더 되게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진짜 새삼 거기서 몇 테라가 몇이었죠? 기억이 안 나네. 테라 10위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한 4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1보다 진짜. 높았을 것 같은데. 진짜 새삼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게. 저 212조 중에 93조가 테더라니 너무 신기하네요. 네, 테더가 거의 이제 압도적인데 이게 많이 차이가 줄어드는 거래요. 테더가 그 스탠스가 조금 안정적이지 않은 정부랑도 마찰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한 달 동안이나 이게 1달러로 회복을 안 해서 그때 타격이 좀 컸고 그래서 좀 빠지고 그 반사이익을 USD 코인이랑 BUSD가 많이 얻어서 2, 3위가 많이 치고 올라온 그러네. 상황. 2위랑 차이가 크게 안 나네요. 네, 지금 뭐, 네, 많이, 거의 80%. 와, USDC가 진짜 많이 컸구나, 이렇게 보니까. USDC는 그 노선을 확실하게 잡아서 우리는 그 되게 정부 친화적이고, 네. 얘도 친화적이고, 그러니까 저게 우리는 정부 친화적으로 해도 돈을 그렇게 벌 수가 있는데, 2조 벌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테더가 이미 딴 걸로 돌리고 있는 거죠. 요게부터는 이제 뭐 다 뇌피셜입니다만 이미 딴 걸로 돌린 게 많으니까 기업 어음이나 뭐나 이게 공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못 하고 있는 거고. 약간 사채업체처럼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현금이 많으니까. 현금이 93조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을래요. 저는 진짜 현금이 93조 작은 사람이라. 있으면 미국 국채 93조어치 사가지고 1년만 묵혀도 2조가 생기거든요. 그쵸. 너무 괜찮지 않나? 그것만 해도. 딱 진짜 그 정도. 음, 저 인생 살기엔 너무 큰 돈 같은데. 그죠. 93조면 이재용보다 많은 거 아닌가? 뭘 해야 되지? 93조 있으면. 이재용 달나라 재산은, 뭐 이재용 이렇게 재산 7조밖에 안 됩니다. 9조도 안 됩니다. 누구 재산? 거지네. 구조밖에요? 아니, 93조에 비하면요. 네. 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1년 예금 해가지고 국채 2년 벌면 이재용 재산만큼 생겨요. 와, 진짜 그 암호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긴 했네요. 지금 뭐 조금 분위기 안 좋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 빨리 넥스트 프로덕트를 만들 때입니다, 여러분. 뭘 만들면 될까요? 글쎄요. 뭘 만들면 될까? 네, 오늘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토론 주제 가져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거에 비해 많이 또 얘기해 주셔서 저도 또 얘기해 보다가 또 이런저런 생각이 더 들고 생각도 정리되고 그러네요.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좀 장기적으로 암호화폐가 진짜 실생활에 쓰이게끔 하려면 스테이블 코인 말고는 별로 대안이 없다고 봐요. 이게 진짜 그 암호화폐 존재 자체가 되게 체계바라 혁명 같은 정도의 힘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국가잖아요.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 비트코인 자체, 이더리움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가진 어떤 시스템인데, 그쵸.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아까 지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그 진짜 블록체인만 쓰이는 세계가 올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그로 가는 미래가 있다고 하면은 그 교두보나 브릿지가 되는
그런 거일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이미 우리는 법정 앞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걸로 넘어가야 될지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음, 그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시작해서 뭐 많이 쓰게 되면은 음, 한 세대 정도만 저걸 이용해가지고 써도 우리가 이제 디지털 결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저걸로 월급 받고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뭐 당연히 뭐 은행이 나올 거고 디파이 은행에 예금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뭐 그 아주 베스트 케이스에. 근데 이게 뭐 교통 정리가 진짜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실생활에 중요하고 사람들이 이거 지금 시장이 200조 가까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블록체인마다 그 안정성이 다 다르고 어떤 블록체인은 그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해서 막 그러기도 하고 개발자가 코드 하나 잘못 날리면 다 몇 주씩 날아가고 솔라나도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 기술의 안정성에 비해 너무 빨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어서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너무 많이 커졌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그거를 사용하는 어떤 사람들의 문화나 마인드적으로는 이게 그렇게까지 따라오지 않았으니까 투기성이나 뭔가 뭐 컴퓨터 보안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좀 기술적인 안정성도 많이 발전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국가 제도라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 제도와 뭐 당장 국가들 다 없애고 블록체인만 쓸 거 아니면 이 제도와 공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명확하고 안정적이게 좀 찾아가야 되는 그 스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음, 그게 일단은 저거 아닐까.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한테 억셉트 시키고 음, 음, 맞아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요. 재밌었습니다. 네. 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스카이 위버나 하러 가야겠어요. 스카이 위버 뭡니까? 제가 전에 게임? 소개해드린 게임입니다. 뭐 계속 계속 하시고요. 하고 있어요? 간간히 해요. 네, 제가 워낙 카드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출퇴근 때 막 이럴 때. 스테이블 코인 뭐 써요? USDC 써요? 네, 저는 USDC 살려면 거래소 가서 사와야 돼요? 네. 아, 개 귀찮네. 카드를 안 사는 방법도 있어요. 네. 저 전에 있던 블록체인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입금을 하잖아요. 그거를 내부적으로 USDC로 바꿔서 갖고 있었어요. 오. 해야 되나? 저희가 약간 진짜 탈중앙화된 NFT 거래소가 아니었고, 그 좀 중앙화된 이렇게 그냥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게 많은 이제 그런 거여서 USDC,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이제 갖고 있어 사람들이 USDC로 이제 갖고 있다 그거를 이제 다시 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USDC가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USDC를 얘네가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인출을 해갈 때는 우리 시스템에서 인출해갈 때는 우리가 코인베이스 쪽에다 요청을 하면은 API 콜을 하면 USDC를 달러로 바꿔서 걔네가 이제 계좌에 싸줘요. 고객의 계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USDC로 그것들을 바꾸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사용자가 넣을 때는 이제 USDC로 바꿔서 넣고 빼갈 때는 그 코인베이스 통해서 그 달러로 바꿔서 지급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테더 쓰는 것보다 이제 그걸 봐서 그런지 USDC가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친숙하고 파이어보도 USDC 쓴다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그런데 테더가 또 시총 1위로 어마어마했네요. 그러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바뀔 수 있다고 봐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시장에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안 쓰면 기만인데.
이건 지금 또 그 미국 정부나 제도랑도 상당히 강하게 지금 연관이 돼 있으니까 제 생각에 테더가 이러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지금 교통 정리하느냐고 괜찮아 우리 할게요. 내부적으로 해결 다 하면 이제 우리도 이제 투명해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빨리 안 되면 이제 그 문제가 좀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더가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딘지 아시나요? 몰라요. 네. 거래에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음. 그 썰이 있었네요.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 그룹의 파산 위기가 놓였는데 테더가 헝다의 어음을 갖고 있다는 썰이 나왔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런 게 이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이제 속된 말로 구린내 난다 이런 거? 왜 안 말하고 있지? 뭐, 그치, 깨끗한 말 해줬을 텐데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게 안 말할 이유가 없는데 계속 자기네들은 주장은 하는데 공개는 안 하고 그러니까 다들 캥기는 거죠. 이상하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다른데 그 USDC나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급 준비를 96%를 지키면서 하고 있대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되게 안정적인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지. 그렇게만 해도 돈을 버는데. 근데 USDC랑 바이낸스는 거래소 베이스라 거래소 수익도 있는 와중에 저게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크게 막 없을 텐데 테더는 테더만 하는 거면은 뭐 이해는 되네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준비해주신 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염.